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장이 시작합니다. 네. 1분 지각하면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가 딱 여러분들이 큐에서 딱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계속 앉아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키기 전에 막 저희 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기분들이 축구 네. 팬들은 좋아요. 나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5연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최근 4경기는 그러니까요. 또 계속 대승이잖아요. 네. 튀니지전, 베트남전, 싱가폴, 또 이번 중국전까지 다 3골 이상 차. 또 무실점으로 맞췄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가 좀 약팀들이지만 물론 튀니지는 약팀이 아니죠. 그런데도 대승을 거뒀고 그건 진짜 의미 있는 대승이고요. 그러니까 5연승 동안 19골이면 거의 한 경기당 뭐 4골 이상 넣은 거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박찬하 위원님하고 한 위원님하고 주크박스에서도 얘기했듯이 클린스만이 거의 자유방임주의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편한 것 같던데? 그렇죠. 선수들이 네. 근데 이 자유방임주의에 맞는 건 원래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일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선수들이 일단은 클린스만 감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딱 그 게임 플랜만 잡아주면 선수들이 오히려 좀 편하게 감독의 강압적 지시 뭐 이러한 어떤 얽매이는 어떤 그러한 지시나 토대. 그런 거 없이 선수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득점을 하고 있고 무실점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더 올라오고 클린스만 감독님이 그런다면서요. 이리 와 이래갖고 너 어떤 롤을 맡고 싶니? 이러면서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 선수들이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맞춤 전술을 짠다고. 이게 아마 그냥 클린스만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게 이제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러면은 욕을 직사게 먹는 그쵸. 거고 완전히 그냥 놔두는 거니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긍정적인 작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의 플레이할 때 어떤 표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특히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한결 조금 편해진 느낌? 물론 이제 나이도 또 더 들고 경기 기량이 더 성숙해지면서 경기를 보는 시야, 또 게임을 풀어가는 여유 이런 거 생긴 것도 있지만 이번 연승하고 있는 과정의 평가전부터 이강인 선수가 본격적으로 선발로 가세하면서 팀의 엄청난 공격 시너지를 뭐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고 매 경기 지금 넣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한결 조금 본인 부담을 좀 덜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플레이 자체들이 좀 뭔가 여유가 생기고 손발도 더 잘 맞는 것 같고. 이번에도 확실히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최근에 폼들이 다 좋잖아요. 황희찬도 좋고 그리고 뭐 조규성 선수도 최근에 뭐 나쁘지 않고 득점을 뭐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의 기량은 역대급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과연 그러면 이 팀이 역대 최강의 멤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 1년의 경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공격력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공격, 수비 다 밸런스 있게 성과를 내야만 그게 강팀으로서 그 팀 11명이 다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가전을 치렀던 상대들이 뭐 팬들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검증을 할 수준의 그런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때가 최고의 멤버였어 라고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한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수년 전만 해도 2002년 월드컵은 워낙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멤버와 오히려 86년 멕시코 월드컵 멤버와도 막 비교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아시아 쪽의 티켓이 86년 월드컵 기준으로 치면 동아시아에는 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중동에 한 장. 그렇게 전체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로 치면은 2장이었어요. 상당히 어려웠죠. 티켓 따기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32년 만에 이제 본선 티켓을 땄는데 지금은 유럽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선수의 개개인의 기량만 따지면 뭐 시스템의 발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축구 어떤 전술적인 발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기량들은 다 올라갔어요. 네. 그거는 유럽에 있는 과거의 스타들과 비교해도 유럽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멤버들 보면 박경훈 선수 같은 그러한 윙백
풀백, 뭐 허정무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 링커라고 했던 조광래 선수, 또 우리 월드컵 첫 골의 주인공이었던 박창선, 최순호, 또 본선에 새로 가세한 차범근, 이 선수들이 개인 능력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좋은 멤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유럽 선수들하고 붙어보는 이런 경험을 사실 차범근 감독이나 아인토벤에 또 갔다 온 뭐 허정무 선수나 뭐 이런 몇몇 선수를 제외하면 너무나도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사실 상대팀 영상도 많이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분석도 잘 안 전력 되고 분석하기도 김정남 감독 하에서 쉽지 쉽지가 않고. 않았고요. 그래도 내용적으로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전, 불가리아전은 비겼고 2차전 때 첫 경기 아르헨티나전은 마라도나가 있던 아르헨티나한테는 졌지만 또 조별리그 3차전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이탈리아와의 경기는 엄청나게 내용적으로 선전했죠. 2대3으로 지긴 했지만 지금 정도의 문화 그랬으면 아마 최순호 선수도 유럽으로 갔을 거고 빅리그로 네. 또 허정무 선수도 유럽에서 그냥 뛰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 선수들 당시에 뭐 뛰었던 조광래 선수 또 뭐 김주성 이런 선수들도 일찍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쌓는 상황이 지금 문화였으면 됐을 수도 있죠. 차범근 감독은 뭐 일찍 나갔지만 네. 그 경험하에서 그때 멤버라면 당시의 시대적인 전체적인 선수들 기량을 고려할 때 이때는 공수에서도 다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긴 했어요.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같은 경우는 저 고등학교 때니까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때의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선도 아니고 이제는 2차 예선 2경기 한 거잖아요. 네. 그때는 예선이 6전 전승. 오. 네. 네팔한테 9대 0으로 이기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팀들 같은 조에 있었는데 예선 6전 전승 25득점 무실점으로 여기 최용수님 표현대로 뚜까 팼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예선 가서 3승 2무. 그 당시에 황선홍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계속 또 결승골을 넣어주면서 득점왕을 와. 하고 예선에서 김주성 선수는 또 MVP를 타고 이때가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님, 한선홍 감독님, 서정훈 감독님, 최순호 감독님, 김주성 선수. 엄청 많아요. 홍명보 감독이 고려대학교 학생으로 뒤늦게 합류를 해서 엄청나게 본선에서 좋은 활약을 했을 때예요. 스페인전에서 멋진 저 프리킥골 넣었던 황보관 뭐 좋은 선수들이 역시 많았는데 그때도 예선 때는 그렇게 성적이 좋았는데 본선 가서 첫 경기 벨기에전부터 그때부터. 완전히 벨기에의 압박에 무너지고 게임을 뭐 우리 플레이를 전혀 하지도 못하고 무너졌던 경기예요. 네. 그때는 아리고 사키가 이미 유럽 내에서 전술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이후에요. 지역 방어 기반하에 강력한 유럽에서의 팀 프레싱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나 그런 전술 취득이 우리나라에선 전혀 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아시아 무대에서 했던 축구로. 율림이 딱 하는 말이 세계 축구의 템포를 못 따라가던 시절. 그렇죠. 최영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대표팀 운영하던 시절. 그래서 당시에 멤버가 참 좋았는데 결국은 성과를 못 냈어요.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첫 경기 벨기에전 지고 스페인전 또 미첼한테 해트트릭 당하고. 그러면 그랬겠다. 예선에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기대가 많았는데 좀 국민들이 오히려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실망을 엄청 했겠다. 실망했어요. 장발이었거든요. 당시에 김주성 선수는. 네. 머리 길게 장발로 해서 아시아 최고의 스타 김주성 선수와 뭐 또 머리 스타일 특이한 선수들 콜롬비아의 발데라마 막 이런 선수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스타들의 대결 막 이렇게 해서 기대도 유럽에서도 꽤 했어요. 아시아에서 워낙 성적이 좋았던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했는데 뚜껑 열어놓으니까 하나도 제플레이 못하고 마지막 우루과이전은 폰세카 선수의 골은 사실 옵사이드였거든요. 지금 VAR이 있었으면 뭐 그 실점으로 이제 무너졌던 대회죠. 근데 94년 미국 월드컵. 김호 감독 도하의 기적. 이때도 멤버가 뭐 다 나쁘진 않았어요. 홍명보 감독은 역시 수비의 핵심으로 들어왔고요. 그 당시에 뭐 최영일 선수, 뭐 구상범, 뭐 이런 선수들이죠. 신홍기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이제 고종훈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었던 대회죠. 그리고 서정환 선수 있고 이영진 선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해외에 대한 정보나 분석을 본격적으로 할 때예요. 네. 네. 그래서 김호 감독도 준비를 그래도 차근히 잘 했고요. TV가 이제 좀 활성화된 시절. 미디어가 많이 활성화됐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해외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그래도 정보를 좀 알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준비가 잘 됐던 대회고 스페인전 그 첫 경기 비겼잖아요. 종료 직전에 극적으로 홍명보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패스 딱딱 리턴한 거 다시 넣어주면서 서정원 선수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고 스페인하고 비기고 또 황선홍 감독이 뭐 똥볼 몇 개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전 국민의 욕을 뭐 한꺼번에 먹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러면서 했지만 그때도 멤버가 나쁘진 않았고 경기 그 내용적으로는 미국 월드컵이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었어요. 잘했다 그래도. 독일을 뭐 후반에는 거의 밀어붙이면서 시간 더 있었으면 완전히 독일이 무너졌을 거다. 그런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는 박수를 많이 쳐줬던 대회예요. 근데 그 당시 멤버는 86하고 비교하면 멤버만 보면은 뭐 다 좋은 선수들이지만 조금 처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많았고요. 98년은 이제 차범근 감독 시절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32개국으로 늘어났죠. 그 전에 미국 월드컵까지는 아시아의 2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본선 진출한다는 게. 그런데도 본선 진출을 3번 연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상당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98년 때는 32개국 늘어나서 아시아 3.5장 티켓 시절이에요. 그때는 뭐 결과가 이제 좋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황금 멤버가 이제 있고 그 이후에 2006년에 역시 이영표, 송종국 이런 어떤 윙백, 풀백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박주영 같은 선수가 새로 등장하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허정무 감독 시절엔 16강을 갔죠. 네. 그때는 쌍용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청용, 기성용. 거기에 박지성, 안정환, 박주영 이런 선수들이 플러스가 돼서 뭐 이영표, 차두리 이런 선수들은 있고 그리고 나서 16강에서 비 오는 날 우루과이전에서 수아레즈한테 결승골 먹고 떨어진 그 대회이고 2014년에는 홍명보 감독 그때는 뭐예요? 홍명보의 아이들. 네. 그래서 그쵸. 새롭게 뭐 김영권, 홍정호, 윤석영 이런 세대들이죠. 그다음에 기성용하고 이청용, 쌍용은 그대로 있고 한국영, 구자철, 박주영 다 홍명보의 아이들. 맞아. 2014년 맞아. 런던 세대 그 세대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드디어 그쵸. 어린 나이에 가세하기 시작한 그리고 나서 2018년은 또 뭐 황희찬 같은 선수가 또 새로 가세하고 부분적 변화가 있었고 신태용 감독님 계셨고 지난 월드컵은 뭐 팬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이러한 공격진에 황인범이 또 가세를 하면서 김진수와 김태환 이러한 이제 멤버들이 활약을 했고 그래서 지금 멤버들을 아마 개괄적으로 제가 대충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안컵은 일단은 풀백이나 뭐 수비형 미드필더나 이쪽에 세대 교체하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주축으로 많이 나오는 선수들 위주로 그대로 갈 거죠. 근데 어제 중국전 같은 경우는 박용호 선수 잘했어요. 그쵸. 전체적으로 정승현 선수도 센터백으로 김민재의 파트너 역할로 잘했어요. 제가 보면 그런 정도 경기력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풀백에는 뭐 일단 베테랑 선수들을 그대로 아마 기용을 하는 서령우 선수만 세대 교체 일원으로 아마 가세가 될 거고 뭐 기존에 지금 있는 김진수 그다음에 김태환 뭐 이런 라인들을 그대로 밀고 가겠죠. 이기재 선수도 물론 기용이 됐지만 이기재 선수도 아마 계속 기회를 줄 것 같고요. 네. 이기재 선수도 어제 경기는 사실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경기력이 약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는 잘하다가 약간 실수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일단은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는 주축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30대 초반이지만 오히려 더 성숙된 기량 보여주고 있고 황희찬, 뭐 황인범, 뭐 이재성, 이강인 선수가 어리긴 하지만 지금 완전히 올라오고 있고 와. 박용우 선수도 여전히 전성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드고 정승현 선수 요즘에 자신감 좀 갖고 올라올 수 있는 시기고 그 좌우 풀백들이 그래도 김태환 선수나 이런 베테랑 경험을 바탕으로 서령우 선수가 또 잘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기력이라면 물론 일본이나 여러 가지 우리 경쟁해야 될 팀들 상당히 강한 팀들이 있지만 그런 몇 고비를 넘긴다면 우승이 불가능하진 않다. 네. 사실 지금 치렀던 팀들과는 좀 다를 거니까 레벨이 그런 거에서 얼마나 그렇죠. 영향력이 있을지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 세대가 이 멤버를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는 살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풀백도 세대 교체가 돼서 더 좋은 자원으로 살이 붙어야 되고 지금 나이들이 많으니까 서령원 선수를 제외하면 홀딩 미드필더도 역시 2026년을 가면 그러면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의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박용우 선수 물론 그때까지도 전성기처럼 뛸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좀 많게 되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 이순민 선수도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월드컵을 기준으로 보통 보기 때문에 최강의 이 대표팀이다. 그러면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이번 월드컵이야 뭐 아시아 8.33장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워낙 많은 티켓이 배정돼서 아마 올라가겠죠. 그렇게 본다면 과연 지금 쭉 언급했던 그 월드컵 때 여러 스타들을 제끼고 최강의 멤버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손흥민 선수는 지금 만 31살인데요. 만 33살, 만 34살 요 사이가 되겠네요. 생일이 7월 8일이니까 더 노련하게 플레이메이킹 역할 해주고 완전히 뭐 축구에 눈을 뜬 도사처럼 네. 최고의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나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폼이 줄지 그건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최상의 시나리오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한번 희망회로를 돌렸을 때 네. 손흥민 선수가 그때도 그걸 해준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지금 만 27살인데 본선 때를 생각하면 만 30살이에요. 30살. 만 30살쯤이면 뭐 여전히 전성기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이강인 선수는 본선 때 되면 만 25이 됩니다. 조규성 선수도 그때 되면 만 28살입니다. 만 8살, 28살쯤이면은 최근 축구 흐름으로 보면 거의 최전성기예요. 황인범 선수가 그때 되면 만 29살. 역시 최고의 전성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남겨져 있고 이재성 선수 같은 92년생들이 역시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경기력을 유지시켜주느냐는 요건 좀 관건이 되겠죠. 그쵸. 사실 요즘에는 근데 정말 해가 지나갈수록 선수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과학화되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정말 그렇죠. 좋아졌죠. 뭐 예전에 뭐 40살 되면은 되기 전에 뭐 35살 되면 이제 은퇴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선수들이 점점 회춘하듯이 몸이 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선수의 전성기 연령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이재성 선수 같은 선수가 92년생으로 그때 되면은 약간 폼이 저하되거나 한다면 홍윤석 같은 선수가 만약에 그때 전성기 나이로 올라와서 또 메워줄 수 있는 이 후보들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연령이 낮은 선수들 중에 그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선수가 확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부분이고 작은 정우영 선수 역시 충분히 전성기로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나이고요. 셀틱의 오영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비 쪽으로 가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만 26인데요. 월드컵 본선 가면 만 29살. 경험까지 맞아. 완전히 축적된 상황에서 빅리그, 빅클럽에서. 빅리그에서 네. 경험. 그리고 정승현 선수가 지금 만 29인데 오히려 정승현 선수는 요즘에 약간 또 탄력받아서 더 기량이 무르익는 느낌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더 농익은 뭐 활약을 펼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브랜트포드에서 아직 출장은 못하고 있지만 23세죠. 올림픽 대표로만 지금 평가전 치르고 있지만 김지수 선수나 그리고 미트윌란에서 지금 현재 교체로만 한 경기 나왔던 이한범 선수. 네, 다 나이들이 어리죠.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최강의 멤버로 축은 이룰 수 있는데 이제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역시 홀딩 미드필더랑 풀백이 그렇죠. 세대 교체가 확실히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물음을 미지수죠, 계속 해주고 있는 계속. 거예요. 박용우 선수가 93년생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홀딩 미드필더 위치는 역시 체력 소모가 좀 많은 위치고요. 많이 뛰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까지 나이가 좀 많은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기재 선수는 91년생이에요. 김진수 선수 역시 92년생이고 김태환 선수는 무려 89년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세대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선쯤으로 가면 그렇죠. 풀백 쪽은 워낙 체력 소모가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거기서 물론 노련한 플레이는 할 수 있겠지만 주전으로 계속 중용되기 쉽지 않아요.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서령우 선수 정도만 지금 만 24살인데 그때 됐을 때 만 27 정도. 나머지는 이제 클리스마노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코칭 스태프들이 본선까지도 내다보고 발굴 작업들을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황재원 선수 그래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아시안 게임 때 아주 맹활약을 펼쳐서 제가 대구의 황재원 막 이런 얘기를 너무 강조했더니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대구 팬이 황재원 얘기하지 말라고. 아시는 대구 팬이 황재원만 얘기하라고 대구란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이적할까봐 황재원 선수. 그리고 뭐 권혁규, 원두재, 박진섭 이런 얘기하지만 박진섭 선수는 나이가 그때 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권혁규 선수는 지금 셀틱에서는 지금 기회를 못 받고 있는데 워낙 체격 조건이 좋고 아직은 잠재성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공격 가담 능력이 또 좋고 권혁규 선수는 또 지켜봐야 되는 후보 중에는 분명히 한 명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 선수들이 어떻게 커나갈 것인지가 그렇죠. 이제 관건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해외에 있는 한국계 선수도 언론상에 또 오르내리고 팬들에게 많이 회자가 됐었죠. 네. 현실적으로 조금 가능한 자원은 역시 옌스 카스트로프 2003년생입니다. 네. 네, 독일 연령별 대표를 계속 소화를 하고 지금은 이제 독일 2부 리그 뉘른베르크에서 뛰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국 분인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어머니를 통해서도 SNS에서 얘기했지만 연령별 대표지만 성인 대표는 아직 선택을 안 했거든요. 한국 대표로서 희망이 분명히 있고 지금 소속팀에서는 4-2-3-1의 중앙 미드필더 역삼각형 4-3-3의 오른쪽 메잘라 이런 롤을 맡고는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윙을 또 많이 봤었기 때문에 20세 이하 독일 대표팀이나 이럴 때는 오른쪽 풀백도 봤었고 네. 또 오른쪽 윙백도 소화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능력은 상당히 좋은데 수비력도 제가 보면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 연령대에서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풀백이나 윙백 전환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선수들은 계속 체킹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로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안컵을 물론 치르는 건 중요한데 그 이후부터는 본선에 대비하는 체계를 미리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본선은 뭐 진출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거기에 노력을 하겠지만 본선 가서 어떻게 팀을 구상할지에 대한 스쿼드 구성도 세대 교체에 대한 어떤 그런 포지션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 협회나 코칭 스태프들이 면밀히 체킹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수비 쪽은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는 밸런스거든요. 강팀을 만났을 때. 근데 그쪽까지도 밸런스가 김민재를 축으로 해서 잘 맞춰지면 그러면 끝장이죠. 그러면은 진짜 역대급 전력의 대표팀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계획이 너무 장기적이다 하지만 금방 옵니다.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확 할 수는 없어요. 간격이 텀이 너무 길잖아요. 예선 같은 경우는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그 선수들을 기용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부터가 뭐야? 이 전부터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어야지. 희망회로를 아주 긍정적으로 돌린 거예요. 네. 그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이승우 선수는 아직은 뭐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다시 유럽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이로 봐서는 충분히 있고 이승우 선수는 또 화이팅 하시고 다시 또 기회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백승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처졌던 선수들은 다시 또 확 올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은 그대로 더 무르익은 기량으로 올라가서 최고의 대표팀이 되기를 저는 이제 정말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TVN에서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깨알 홍보예요. 결승이 아시안컵 한일전 되면 대박일 듯. 이야, 아시안컵에서 뭐 항상 얘기하는 전설의 베스트 11이라 그러다. 한국, 일본 다 부상 없이 진짜 전설의 베스트 11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네요. 또 피터가 와서 저희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요. 피터와 무슨 얘기 할지 여러분들 또 이번은 A매치 휴식기로 쉬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